네, 안녕하십니까? 자, 점심 식사들 하셨습니까?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제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 거부감 이제 갖고 듣지 마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제 그 수강생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일에서 한번 교훈을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수강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어, 이제 수강 신청을 하면은 뭐 기본적인 강의는 해드리지만 좀 더 이렇게 맞춤으로 그 수강생님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한 한 6억, 6억짜리 아파트를 어, 그 대출을 좀 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사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월 대출금 이제 갚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익은 월 한 900만 원 정도 수익을, 이제 900만 원 정도 수입이고, 근데 이제 아직 그 솔로세요. 솔로셔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많지 않고, 뭐 이제 자녀들이 없고 하니까 뭐 교육비나 뭐 이런 거 나간 게 없고,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900 정도 수입이신데, 이 중에서 한 400만 원 정도는 이제 그 적금을 드실 수가 있는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모아 놓으셨던 그 적금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투자금을 얼마 정도 마련을 하셨냐면 한 2억,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 2억 5천, 이 정도의 이제 그 투자금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수강을 받기 전에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셨냐? 그리고 이제 수강을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저한테 수강을 받기 전에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예, 계속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좋아 보였죠. 예, 좋아 보여서 여기서 어, 한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가지고 계신 2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올인을 하신 상태였어요. 몰빵을 이제 하신 상태죠. 올라가니까 이제 수익이 나니까 이제 재밌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좀 증가를 하니까 더 사고, 좀 더 사고. 그러니까 일종의 한마디로 이제 그 많이 사서 이게 올라가면은 수익도 많겠다라는 이제 욕심을 내신 거죠. 네. 근데 이때 이제 그 저와 이제 수강을 이제 이걸 사시는 그 시점 즈음에서 저한테 이제 수강을 받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그 상태, 이제 월 수입 얼마고 이제 그런 이제 상태를 딱 보면서, 그러니까 월 한 400 정도를 적금을 매달 부으실 수가 있으니까 4, 3, 12, 예, 한 석 달만 모아도 한 12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 그래갖고 뭐 한 몇 개월만 모으면은 어, 한 5개월 모으면 한 2천만 원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수강을 받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수강 받으시는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 테슬라에 이제 올인이 들어간 상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이제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이 당시 테슬라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봉 상태로 보자면, 자, 이 테슬라의 주가가 이 당시 보면은 이렇게 지금 60주선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 여기가 더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오랜 주식 투자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한없이 막 갈 것 같지만 또 나중에 또 저평가되는 상황이 그 오기 마련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끌고 이제 추세를 끌고 가는 경우에는 뭐냐면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이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 봤을 때 보면은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약간의 이제 부자가 이제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뭐 사업이 잘 되거나 뭐 어떻게 뭐 어떤 기회가 있거나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모이고 그 돈을 또 이제 늘리고 해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건데 어 부자들의 그 여러 가지 특성이 하나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부자는 뭐냐면 돈이 생겼을 때 어떤 이렇게 돈이 딱 생겼을 때 이 돈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지금 이제 부자이신 분들이 여기서 이 시점에 그런 식으로 이제 올인을 하는 식으로 여유 자금 없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돈을 막 올인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모아서 이제 2억 5천의 자금이 이제 생기니까 좀 마음에 이제 여유도 생기고 내가 월 9천 이제 900씩 버니까 월 400씩 세이브를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신 거죠. 예.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이분이 뭐 이제 6억 이상 정도의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이제 한 15억이나 20억 단계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은 이제 부자는 이제 그러니까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막 올인을 해서 막 대박을 터뜨려서 예, 뭐 전 재산이 만약에 뭐 10억인 사람이 갑자기 올인해 갖고 10억을 막 20억으로 만들고 막 이런 과정이 아니다는 거죠. 예. 돈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때 제가 정말 엄청나게 뭐랄까 애절하게 설득을 했어요. 어, 근데 이분이 이 당시 이 테슬라라는 이 회사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미 올인을 해놓은 것을 빼기가 예, 너무 아깝다. 그래도 굉장히 설득을 해가지고 이 매수한 금액에서 그냥 5천만 남겨놓고 그렇게 아까우시면 5천만 남겨놓고 분명히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예, 그것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억을 이제 빼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해도 사실 그런 거를 그렇게 부자들은 그렇게 상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특성은 뭐냐?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여유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대박을 쫓는 게 아니죠. 예. 그리고 이미 벌어둔 돈을 잘 지키는 사람이 부자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투자는 어떻게 되느냐? 남들이 이렇게 되게 막 손실을 보고 팔고 있을 때, 그 어떤 종목, 이제 유망한 종목이 이제 어떤 일시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서 주가가 할인 판매가 되고 있을 때, 예. 그러니까 낮은 가격일 때 산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200불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60주 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사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한 몇천만 원 사고. 예.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거의 평단가 정도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뭐 손실도 없고. 예. 하지만 그 이후에 이게 쭉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주식의 미래를 정확하게 이런 보통 분들이 이렇게 막 정확하게 그때그때 마디마디마다 매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900만 원 버시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이 또 많이 있고 거기서 또 충실하게 그 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매번 매일매일 지켜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많이 하락하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기서 이제 막 더 사고 싶다 하셔서, 그러면 그럼 뭐 좀 더 사시라, 예, 모아 가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니까 더 이제 적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이럴 때.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럴 때 매수를 할 수가 있냐? 망한다는 얘기, 뭐 막 어쩐다는 얘기, 막 중국에서 판매량이 뭐 줄어든다는 이야기, 뭐 경기 뭐 침체가 막 발생된다, 막 대공황이 온다, 그런 이야기가 와도, 예, 이렇게 돈 여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눠서 산다면,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도 그냥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주가가 이게 반등을 했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도, 예, 뭐 좀 더 사고 좀 더 산 후에도 떨어져도, 예, 그냥 일하시면서, 예, 그 그냥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분은 월 400씩 적금을 드시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처음에 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막 흐르면서 적금 통장에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3,000만 원씩 이렇게 돈이 이제 불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만약에 침체가 좀 긴 장기화가 된다, 그럼 뭐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또 이렇게 매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리고 나서 뭐 당장 뭐 급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예. 그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은 이 여유에서 오는 거죠. 예. 그런데 아무리 이런 분이라도 2억 5천을 여기다 올인해 놓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그 견디기가 힘듭니다. 예. 중간에 막 그냥 손절을 하게 되고, 예.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근데 엄청나게 이제 힘든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이 흘러서 원금이 오면은 허탈합니다. 와, 정말 내가 저 밑에 가격에다 사면 좋았었는데. 그 다음에 2억 5천을 이제 올인을 해놓고 떨어져서 그 사이에 이 400이 매달 들어가는 적금이 사실 10개월을 부어도 한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10번을 부어도. 그러면 2억 5천이 물려 있는 상태에서, 예, 뭐 가격이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도 한 4천, 이제 모아놓은 4천 가지고 적금해서 이걸 또 매수를 해도 평단가가 그렇게 내려오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막 원금이 되려면 한 1년 이상 막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매매가 이제 지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돈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한 종목에 너무 이렇게 그 테슬라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에 너무 이렇게 몰빵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애플하고 그 다음에 그 엔비디아, 예, 이두 종목 이제 더 늘려서 이제 분산 투자를 이제 말씀을 권유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테슬라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비중은 하고 이제 애플 비중을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나누겠다.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엔비디아에 이제 들어갔는데, 예, 음, 약간의 이제 조금 비중은 테슬라보다 이제 좀 많이 이제 적지만 이 적은 금액을 사서 이게 올라가게 되니까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냐? 많은 비중, 만약에 올인을 했다. 그러면은 한 300%, 400% 수익만 나도 팔고 싶다. 이 욕구 때문에 중간에 팔아버리게 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렇게 올인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매매를 할 수 있게 되셨던 거죠. 음.
아마 요번 조정도 이제 적당히 잘 지나가면은 이제 그분이 애플을 사신 게 이 22년 말이거든요. 테슬라도 이제 그때 추가로 더 매수를 하고, 그래서 애플도 계속해서 수익이 나 있고, 어, 요 엔비디아도.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금액은 적었지만 이게 거의 한 800% 이상 이제 수익이 나니까 이 금액이 테슬라에서 얻은 수익 정말 못지않다. 에, 그래서 이제 그 계좌를 보시면서 이제 너무 이제 흐뭇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을 하더라도 이분이 사신 이 가격까지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예. 요 어디선가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예. 그리고 매달 적금은 400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냐? 여기서 어떤 또 좋은 기회가 생기면은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 지금 뭐랄까 여유가 생기시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최근에 한번 이제 연락을 한 적이 있는데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 몇 년이 뭐 금방 흘러갈까요?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또 언제 싼 가격이 올까요? 이렇게 한참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그리고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추가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언제나 또 이게 시간이 많이 들어서 이 고점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2년, 3년 정도 넘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거든요. 이 주식 투자할 때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가야 된다. 이 시간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제 좀 그러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대해서 지쳐가시면 안 된다. 그리고 어, 뭐 지금 생각해서는 뭐 지금 우리가 이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언제 저 400, 500을 언제나 넘어갈까? 정말 시간 많이 걸리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좀 그런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마디마디 끊어서,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단계 이렇게 마디마디로 빨리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으셔야 된다. 음,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제 수강을 받지 않고 처음에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올인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셨다면 그런 분은 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어떤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손절을 하지 않고 이렇게 끌고 오거나 하면은 이런데 이제 거진다 많이 회복했을 때 약간의 손절을 하시면서 아이고 힘들었다 하면서 이제 손절 조금 하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빠져나오고 나서 떨어질 때 여기 가서 다시 탈 수가 있느냐?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예, 무섭거든요, 하락할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심리에 기대서, 감정에 기대서 계속 이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유리한 이점을 하나도 이용하지 못하고, 예, 그냥 그 보통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렇게 극단적인 막 그런 매매들 방향으로 가게 돼 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매매할 그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예.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점이 있는데. 음.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예, 좀 시간 좀 걸리겠다.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이제 좀 소모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조금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제 이런 여유 있는 마음을 먹기가 혼자서 그게 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이분이 이제 이 당시 매매하실 때 그 많은 유튜버 분들 구독을 한 20개 막 이상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 그냥 많은 그 시간을 들여서
전문가란 전문가, 무슨 증권의 이사, 무슨 뭐 어디 경제학과 교수 막 이런 사람들이 출연하는 방송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거 지금 기회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런 매매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예, 욕심을 좀 내려놓고, 어, 좀 시간을 좀 들이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추격 매수를 이렇게 하려면 추격 매수 같은 걸,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하지를 않게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그런 것이 이제 그 근본적으로 좀 달라지는 거죠. 음.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는 뭐 여기가 막 절호의 매수 찬스 같은데, 이번에 이 저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자이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그냥 가지고 있는 돈에, 여유 돈의 일부 이렇게 조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예, 그냥 일부 사는 거예요. 올라가면 좋고 뭐 좀 아쉽고, 예, 뭐 많이 안 사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항상 그거를 생각하죠. 여유가 있죠. 이게 올라가도 나중에 또 저가 매수할 기회가 온다. 그리고 조금 사도 만약에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엔비디아처럼 막 가도, 예, 약간 샀어도 그 수익이라는 것은 또 굉장히 막대해지거든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이런 테슬라 같은 회사가 또 나타납니다. 예, 막 아무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예, 몇 년 주기로 또 유망한 회사들이 또 나타나고,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또 그 방식을 달리하게 되면, 그 방식이 기법을 달리하게 되면 그 기법이 나를 안정시켜 준다. 그리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적합한 매매, 그리고 내 어떤 강점, 예, 내 강점을 최대한 이용한다. 음.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위험한 매매를 막 이렇게 해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마디마디 끊어서 막 매매해야 될 분들도 계신데, 예, 각자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간혹 보시면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신데 괜히 어렵게 매매를 하셔갖고 막 골머리 막 앓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이 계세요. 음. 근데 그 차이는 뭐냐? 강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차이입니다. 정말 주식 매매 하다 보면은 그렇게 지극히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것을 생각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자, 어,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사례를 참고하셔서, 한번 이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매매가 내가 이제 이 상황이 지금 맞는가, 예, 한번 이제 자신의 매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더 좋은 방법을 또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감사합니다.